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에너지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PPI가 이게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둔화가 됐고요. 그럼에도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면 안 되는데 소비 쪽에 있어서도 약간의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 가운데서 S&P 500이 나흘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보면은 종목들이 뭐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우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오늘 시장 상황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가볍게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 경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한 주 동안의 시장의 이슈들 한번 요목조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에 또 비가 와요? 근데 약간 미스트 느낌이라서 그쵸, 우산 그쵸. 안 썼어요. 맞아요. 저도 안 썼어요. 그냥 뭐 바람막이만 하나 있고. 예, 수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요새 뭐 그게 뭐 예전에는 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 산성비다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더 안 좋아졌을 테죠? 그러면 아마 제 주위에 있는 제 지인들은 다 전부 다 대머리입니다.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아, 그게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비가 좀 내리면 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원래 우산을 많이 쓰는데 영국은 안 쓰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미국도 많이 안 쓰고 아, 우산 안 써요? 대학생들 거의 안 써요. 그냥 비 맞고 그냥 다녀요? 맞고 다녀요. 오, 네. 그러니까 우산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장대비가 내리면 쓰는데, 폭우가 내리면 쓰는데 조금 이렇게 내리는 비는 잘 안 쓰더라고요. 마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뭐 요즘에는 뭐 미국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거기 현지 계시는 분들은 뭐 조금 아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비는 좀 내리지만 뭐 우산 쓸 정도는 아니니까 잘 선택하세요. 나는 조금이라도 비 맞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시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영국 정도의 느낌으로 출근길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밤사이 뭐 별일 없었죠? 밤 사이에 그렇게 뭐 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순방을 다니고 있으니까 UAE에서 뭐 일부 또 투자 유치 2천억 달러의 또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 뭐 여러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이것도 이제 올드 뉴스처럼 느껴지는지 이렇게 막 크게 뭐 반응을 개별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맵을 먼저 한번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이 좀 올라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확연하게 그림이 좀 다르죠. 예, 성장주들은 좀 일부 조정을 주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메타 같은 경우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에 빠졌는데 메타는 일부 라마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이제 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시가 이제 봄에 출시가 되기로 했었는데 새로운 모델이 AI 모델이 출시가 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제가 뒤에 가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1.4%, 그 애플도 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자, 오라클 마이너스 2% 하락했고 AMD도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기술주들이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오는 그 속도가 워낙 좀 가파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소매 판매가 조금 내려갔어요. 네. 예상치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소비가 이미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장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그 외에 방어주들, 경기를 좀 방어하는 그런 섹터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오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금 준비하게 했는데,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 헬스케어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헬스케어 내에서도 보험업종은 또 더군다나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 법무부에서 메디케어에 관련된 조사가 들어갔다. 일부 과다 청구를 했다. 노인분들이나 뭐 일부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과다 청구했다라는 것이 지금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5주 정도 기간 동안에 약 고점 대비해서 60%가 아이고, 빠졌습니다. 폭락했네요. 예.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60%가 폭락을 해서 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다우존스에서 차지했던 비중 자체가 또 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0.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18%로 하락을 했고요. 예, 성장주들이 많이, 특히나 빅테크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S&P 500 0.41% 상승했고요. 네. 러셀 2000 지수 0.65% 상승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러셀 2000 지수의 지수가 오히려 조금 더 견고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관세의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면 경기에 좀 강한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불리시하게 보시는 IB의 그 투자 전략가들도 좀 꽤 있다라는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예, 제가 그 의견들 모아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내용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인데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어떠한 실적 발표를 보였는지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9시 반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고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지표가 한 곳에 또 모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AI 성과에 대한 온도차가 일부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했었던 그런 투자 금액들 지금까지 그리고 그에 따른 퍼포먼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약간은 좀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다. 요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가장 핵심적인 기업별 뉴스는 뭐냐면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S&P 500 내에 코인베이스 기업이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사실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도 좋게 흘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해커들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1일이 아닙니다. 1월인데 예.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코인베이스의 고객 정보를 탈취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 해커들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고객 정보에 들락날락했답니다.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탈취하는 거죠, 이제. 코인을 빼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탈취했는데, 야, 나 니네들한테 지금 고객 정보를 탈취했어. 나 이거 터트리기 전에 우리한테 돈을 줘라. 아, 고객 정보를 네. 해커들이 볼모로 삼고 가져가서. 근데 미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고객 정보 나가는 게 뭐 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어저께 이제 저는 여기서 뭔가를 산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예. 디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너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카드 정보나 뭐 이런 거는 유출은 안 됐다. 근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서 단체 문자 그냥 보내고 말던데요? 디올에서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디올을 사신 적이 있어요? 디올을 저는 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디올을 근데 15년 그게 전? 정말 디올이에요? 네, 디올 코리아라고 있어요. 뭐 아닌가? 또 이것도 피싱인가요? 그것도 피싱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네. 개인 정보가 아니죠. 한국에서 뭐 지금 디올 하우스 올림이라고 딱 전화번호까지 딱 써서 왔네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뭐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저는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은 아니죠. 텔레그램은 좀 약간 오빠 뭐. 그러니까 연락지. 나 지금 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전부 다 공항에 도착했대요. 저보고 빨리 데리러 나오라고. 아니 뭐 얼마나 많은 오빠 친구들이 나 지금 미국에 공항에 있는 도착했어.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에 뭐 한 수십 명씩 저한테 지금 형 아닌 게 어디예요? 텔레그램을 오는데 형 아닌 게 어디예요?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뭐 픽업을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번호를 써셨던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픽업 전부 다 서비스. 오빠예요. 전부 다 오빠인데. 예, 많은 여성분들이 한국으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번호를 쓴 지가 한 6년 됐는데
6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죠. 아주 친화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뉴스가 메타 주력 AI 모델 연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쭉 한번 보겠고요.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보기 전에 한번 또 금리 유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맞대요. 지금 다들 뉴스 보시고 뭐 받으셨나 봐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SK텔레콤 사태도 그렇죠. 그렇고. 맞아요. 예. 예. 뭐 위약금에 대해서도 일부 그냥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회사의 입장도 있었고. 최태원 회장이 딱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해진 규율대로 하겠다.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금리 유가 볼 텐데 네. PPI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소매 판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4.5%를 넘었던 10년 국채 금리가 4.44%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미국과 이란 핵 협상 기대감에 WTI 기준으로 61.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뭐 증산에 대한 이야기, 또 이쪽에서는 또 핵 협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일부 무역 관세 이제 합의를 했죠. 일부 뭐 90일 동안 유예를 하게 되면서 합의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기가 또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또 유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들이 지금 이제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동성이 유가 시장에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1,398원. 다시 1,400원대가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6.6입니다. 그래서 일부 최근에 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중국 기업들 거의 뭐 항상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이 되면 마지막 주에 이제 중국 기업 발표들이 쫙 나오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이제 엔비디아 하나 남았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변동성을 줄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알리바바와 월마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장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월마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선 소폭 하회했습니다. 예, 미스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뭐 훼손이 되는 가이던스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EPS,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EPS나 뭐 영업이익에 관련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국 관세에 따라서 일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회계연도로 봤을 때 그 가이던스를 제공했던 부분을 전혀 바꾸질 않았습니다. 일단 바꾸질 않았고,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있는 가이던스는 바꾸진 않았는데 이번에 2분기에 관련된 가이던스는 나는 제공 못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관세에 따라서 특히나 월마트는 중국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제공을 못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불확실성 때문에. 자,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수출업자나 일부 뭐 월마트에서 일부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평가가 있고, 뭐 월마트에 대해서 또는 뭐 타겟, 미국의 뭐 대표적인 이러한 뭐 기업들,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관련해서 많은 평가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공식적으로 월마트 입장에서는 가이던스를 이제 불확실성, 거시경제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리바바입니다. 빨간불이에요. 알리바바, 빨간불.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가 전부 미스했습니다. 예, 미스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성장했고요.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보게 되면은 뭐 클라우드 부문도 18% 성장했고요. 뭐 타오바오, 티몰 9% 성장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소비자한테 바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뭐 성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이제 해외 판매가 줄었나요? 해외 매출이 22% 성장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좀 높았나요? 예,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시장 예상치 대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에 알리바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일부 뭐 조정을 좀 주긴 했지만 주가가 지금 연으로 4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번 알리바바 실적 발표에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뭐예요? AI 매출. AI 매출이 7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했다. 7분기 연속. 그래서 와.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알리바바에서는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나와 있는 매출과 EPS 물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지만 미스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은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알리바바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AI 매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CEO나 CFO도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콜 때 우리 지금 AI에 대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AI의 성장 그 부분을 오히려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따라서 향후 알리바바에 대한 실적 발표도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세그먼트 하나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중국 내수가 좀 좋아지고 있나? 뭐 이런 아니, 이야기도 근데 좀 오히려 나오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나 그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 때문에 중국의 이제 소비가 약간 위축된 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성장을 했지만 네.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뭐 이런 분석은 있는데 약간 아마존처럼 아마존도 물건 판매하지만 클라우드 매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알리바바도 우리는 이제 물건만 파는 회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발전하는 성장 동력이 많아지는 것이 긍정적인데 주가가 50%나 올라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늦었나요? 네이달리오도 어제 샀다 알리바바를 폭풍 매수했잖아요. 네. 어제 썰틴 애플 통해서. 예, 그래서 뭐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야기 그 1분기 썰틴 애플 때문에 본장에서는 지금 7% 빠졌는데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0.2%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밤 뭐 경제지표 한번 쭉 볼 텐데 이게 지금 9시 반부터 해서 뭐 10시 15분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어제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소매 판매, PPI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제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MOM 월별로 봤을 때 0.3을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4%가 내려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내려왔고 또 소매 판매도 0.3%를 예상을 했는데 0.1%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경기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예상치와 비슷하게 좀 내려가야 이제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뭐 금리 정책에 따른 뭐 앞으로 나올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조금은 소폭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환호할 만한 포인트인데 이게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달라지면 물론 뭐 조금은 시장에서는 좀 왜곡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발효가 되기 전부터 이미 많이 끌어오는 그런 많은 수입을 과하게 하고 재고를 쌓아놓는 그러한 어떤 약간 일부 왜곡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는 일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예상치와 좀 크게 괴리율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앞에는 이제 코어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0.2%인데 마이너스 0.5%를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 하지만 또 소매 판매는 0%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0.1%가 또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뒤섞인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중요한데 이게 마이너스 11.3%. 그러니까 이게 0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위축된 거고 0 이상이 되면은 일부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예상은 마이너스 11.3%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상 경기가 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뒤섞였어요. 경제 지표가. 예. 뒤섞이는 그런 모습이 딱 있었다.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분기에서 뭐 길게는 3분기까지 이 경제지표 데이터 자체에서 우리가 시장에 혹은 경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을 사실상 4월 1일 날 갑자기 발표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계속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일부 그에 따른 사실 한 2, 3개월 미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기업들 네. 뭐 수출이나 수입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은 일부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과하게 수입을 해오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또 데이터들이 일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소매 판매나 아니면 뭐 제조업 활동 지수나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경제 지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믹스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2분기 GDP 나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는데 2.5% 전망을 또 했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예.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2분기 때는 그래도 1분기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거는 지금 전망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뭐 6월 달엔 또 어떻게 바뀔지 맞아요.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급락 중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거 보시면 주가가 지금 2013년 때부터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보험주들이 뭐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쭉 지속적으로 상승이었던 이러한 어떤 주가의 흐름에서 최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네. 수익을 계속해서 그렇죠. 누려왔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다우존스에 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된다 또는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뭐 심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포트폴리오 내부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라는 그 섹터에 대한 일부 해지하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유나이티드 헬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최대 보험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약간의 안전자산의 느낌으로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과거에 정말 수십 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예, 2014년 때까지. 주가가 한꺼번에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2019년대로 돌아갔어요. 코로나 주가가. 이전으로. 예, 2019년대로 돌아갔고 이거 보면 약간의 뭐 과거에 정말 주가 조작했던 그러한 차트랑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저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도한 급락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보험회사 너네 너무 나빠 네. 이 양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육도자.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약값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낀 걸 수도 있고요. 미 법무부의 또 메디케어 조사도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헬스케어 업종들이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는 정말 다 안 좋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개 개별적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헬스케어를 정말 또 밟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는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2일 거래일 동안 60% 폭락했다. 자, 다우존스에서 7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다우존스에서 거의 뭐 1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위치, 뭐 거의 뭐 가장 높았던 비중 차지했었는데, 지금 7위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다. 급락에 따라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지금 범죄 수사에 대해서 지금 메디케어에 대한 일부 과다 청구 이런 것들이 지금 미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일단 범죄 수사를 추정한다. 뭐 이런 워딩을 좀 썼는데, 지금 뭐 유나이티드 헬스에서는 우리는 법무부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공식적인 출처가 없는 보도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또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CEO JP모건 좀 CEO 다이먼. 예. 제이미 다이먼. 미스터 다이먼. 예. 네.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변동성과 나쁜 변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변동성이었지만, 일명 회복했으니까, 주가는 회복했으니까, 좋은 변동성이었지만, 다음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므로 트레이더들에게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 자,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은 변동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압도적인 AI 투자 규모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9.1 빌리언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4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고요. 자, 미국이 이제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이고, 자, 그 다음에 핑크색이 중국이에요. 그냥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9.3 빌리언. 그러니까 미국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1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네. 그러한 AI 투자를 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대요. 약 한 19.4 빌리언이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2024년 기준이에요. 보고 있는데 이러한 AI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AI 모델 퍼포먼스에서는 중국에게 따라잡히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 있어서 엄청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스타게이트나 뭐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비용 약 한 700조 원 정도 되는 비용,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이냐?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투자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는 미국과 거의 견줄 만큼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프트뱅크는 계속 그런 부분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좀 두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자금 회수나 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인베이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해커들이 지난 1월부터 코인베이스 고객 데이터에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암호화폐 시장도 아마 이에 따라서 일부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빠져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네. 좀 S&P 500에 가입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속여서 암호화폐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로부터 2천만 달러를 갈취하려 했다. 그걸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아예.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지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이 해커들의 그 갈취, 해킹 이런 것들 때문에 약 한 2조 원, 3조 원 가까운 이러한 암호화폐가 이제 해킹이 됐는데,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코인베이스까지 계속 전해지면서 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죠. 월렛. 여기는 해커들이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 코인을 가져갈 수도 있는 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이런 정보 보안 이런 게 중요해서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S&P 500에 코인베이스가 편입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또 급등을 좋았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편입이 돼서 수급 요인이 좀 발생을 할 텐데, 또 안타깝게도 때마침 요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주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궁금해요. 어쨌든 네. 지금 코인 시장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그래요. 예. 네. 그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코인베이스 이거는 팩트다. 네. 요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30초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자, 메타 주력 AI 모델 출시 연기 보도에 주가 하락했다. 오늘 한 2% 하락했습니다. 2% 하락했는데 베이모스라는 요 밑에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출시하기로 했는데, 요게 이 AI 추진에 대한 우려가 좀 촉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기를 했어요. 연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가을이나 그 뭐 이후 겨울 또는 심할 경우는 내년 초까지도 아마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의 엔지니어들이 이 대형 언어 모델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목요일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야, 이게 AI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자, 요 부분은 아마 세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모델이 출시가 좀 연기됐다까지 오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가 요 두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렸을 때 너무나 좋아하셨던 두 가지 브랜드입니다. 폴로와 또 아미, 여러분 아시죠? 요 하트, 요 제품을 정말 항상 저희가 핫딜로 보여드릴 때마다 품절이 돼가지고 또 아쉽다, 좀 더 물량을 더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는 분들은 아는 아미,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없는 폴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아미, 오늘 저도 지금 레이어링해서 입고 있고 우리 박 팀장님도 블랙 아미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뭐 폴로 티셔츠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너무 상업적이긴 하지만 이게 요 하트에 A 들어가 있고 없고가 약간 좀 다르죠. 여기 아니 근데 저는 가슴팍에 암이 있고 없고가. 티셔츠는 이 짱짱해야 돼요. 그럼요. 이 단이 네, 원단이 네, 네. 그러니까 얇으면 막 다 비치고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3의 눈이 그렇죠, 보이는 걸 그렇죠. 싫어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짱짱한 게 좋아요. 짱짱. 우리 박 팀장님이 105 사이즈셨나요? 이게 지금 라지예요, 라지. 그러니까 지금 105인가요 원래? 100, 제가 105? 요즘 뭐 오버핏은 또 100을 입어야 오버핏이 맞고 105 하는데 제가 한 76kg 정도 되거든요. 185에? 190. 제가 178입니다. 178에 모델 사이즈. 178에 76kg. 보통 한국 사이즈로 그럼 100과 105 왔다 갔다 맞아요. 하시는 저 거예요? 100을 입으면 딱 100을 맞아요. 입고? 100을 입으면 안 돼요. 이거 라지예요, 라지. 전 지금 여러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사이즈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전 좀 약간 큼지막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M 사이즈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좀 나는 딱 붙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X 스몰까지도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스몰 사이즈가 아마 5 분들에게는 맞으실 거고요. 전 지금 보면은 항상 저 레이어링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금 셔츠에다가 레이어링 했어요. 요새 올해 트렌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레이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을 그냥 막 겹쳐 입는 거예요. 셔츠에도 겹쳐 입고 피켓 티셔츠에도 겹쳐 입고 하면서 요런 거 레이어링 하는 거를 좀 따라간다 하시면 이제 패션에 있어서 좀 트렌디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하얀 셔츠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제가 또 오늘 때마침 그레이 팬츠를 입었어요. 잠깐 핏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M 사이즈. M 사이즈 입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지 않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깨가 좁아가지고 어깨가 좀 커 보이도록 좀 크게 입는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요거 어깨 라인부터 살짝 내려가 있어서 딱 좋고요. 남성분들 95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M 그리고 100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지금 핏 딱 좋거든요. L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 105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X 라지 저희가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있고요. 컬러는 블랙과 또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정가 대비해서 당연히 핫딜로 가장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99,000원에 보여드리겠고요. 이번에 폴로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우리 린넨 팬츠 다들 하나씩 갖고 싶으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뭐 민소매나 아니면은 반팔 티셔츠는 그냥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입어도 요거 밑에 마크 하나 딱 이렇게 있으면은 또 느낌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냥 여름 내내 교복처럼 입으시면 될 거예요. 시원하게 또 스타일리시하게 교복처럼 꾸안꾸 집 앞에 갈 때 혹은 이제 마트 갈 때 아니면은 어디 뭐 아이들 데리고서 놀러 갈 때 가볍게 이제 입으면은 스타일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폴로 입은 여자, 폴로 입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제품 저희가 59,000원에 역시나 사이즈는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있고요. 커플룩으로 입으셔도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미나 폴로는 커플룩으로 사이즈 잘 선택하셔서 선물하시면은 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그런 제품입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저희가 핫딜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여러분 품절되기 전에 빨리빨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YMC 박종훈 팀장과 함께 패션쇼 보여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